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광숙의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신기하게도 그 이름은 잊히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박정수는 마광숙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았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나 큰 힘이 듭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늦가을 저녁 서울 도심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정수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찾아 회상에 잠겨 있었다. 흐릿해져 가는 기억 속에서도 그 시절의 풍경과 감정만큼은 선명했다. 그의 웃음소리 함께 거닐던 교정의 풍경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녀는 그와의 추억을 곱씹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조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치매 증상이 갑자기 심해진 것이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큰 길가로 나섰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리에서 그녀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노란 불빛을 깜빡이며 택시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정수는 뒷좌석 문을 열고 몸을 실었다. 익숙한 듯 낯선 택시 안의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택시 기사의 목소리가 백미러 너머로 들려왔다.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집 주소가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단어도 나오지 않았다.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손님,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셔야 출발하죠. 기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정수는 당황했다. 저기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만요. 그녀는 손을 떨며 핸드백을 뒤적였다. 지갑을 찾아 신분증을 꺼내보려 했지만 손은 떨리고 눈은 흐릿했다. 지갑 속의 신분증 사진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 사람이 나라고? 믿을 수 없었다. 손님,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바쁜 시간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기사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백미러로 정수를 힐끗 보았다. 그녀의 초점 잃은 눈과 불안한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정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절망감에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았다. 낯선 택시 기사의 얼굴, 낯선 길거리 풍경, 모든 것이 자신을 위협하는 듯 했다. 택시 기사는 당황했다. 이런 손님은 처음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를 갓길에 세웠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동시에 수상한 눈초리로 정수를 살폈다. 혹시 술에 취한 건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병원 싫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녀는 흐느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많은 연락처가 있었지만 그 모든 이름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가족들의 얼굴도 흐릿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들의 이름은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공포와 함께 외로움이 그녀를 덮쳤다. 이 넓은 세상에 자신은 홀로 남겨진 듯 했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더듬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눈앞에 한 여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분명 자신은 그 여인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심지어 모욕적인 말까지 퍼부었다. 사위 동석의 재산을 노리는 꽃뱀이라고까지 비난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인의 얼굴만은 선명하게 떠올랐다. 마광숙.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광숙의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신기하게도 그 이름은 잊히지 않았다. 그 이름은 마치 그녀의 혼란스러운 기억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등대와 같았다. 수화기 너머로 마광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마광숙 씨, 내가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마광숙 씨, 당신만 계속 생각나.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공포와 외로움에 지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았다. 그녀의 절규는 택시 안을 가득 채웠다. 택시 기사는 불안한 눈으로 정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마광숙이라는 이름의 의아함을 느꼈다. 광숙은 정수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혼란스러움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수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직감적으로 위급한 상황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정수에게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정수는 흐느끼며 자신이 있는 곳의 주변 풍경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했다. 공원의 벤치, 큰 나무, 멀리 보이는 높은 건물. 광숙은 동석에게 연락해 정수의 위치를 알리고 곧바로 정수를 찾아 나섰다. 동석은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에 당황했지만 광숙이 나서서 장모님을 찾아주겠다는 말에 안도했다. 그는 광숙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조심해서 가라고 당부했다. 광숙이 도착했을 때 정수는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늦가을 밤의 찬 공기가 정수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광숙은 정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수 여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왔어요. 광숙의 따뜻한 목소리에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초점을 잃은 듯 했지만 광숙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마치 길을 잃은 아이가 엄마를 만난 듯 그녀의 눈빛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다. 광숙은 정수를 부축해 택시에 태웠다. 택시 안에서도 정수는 계속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방금 전까지 울던 그녀가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까르르 웃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그녀는 첫사랑의 이름을 부르며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매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된 필름처럼 혼란스러웠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고 기억과 망상이 뒤엉켰다. 광숙은 정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수에 대한 연민과 함께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한때 자신을 향해 독서를 퍼붓던 정수가 지금은 한없이 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모습이었다. 광숙은 정수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광숙은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듯 정수의 손을 꼭 잡았다. 광숙은 정수를 동석의 집으로 데려왔다. 동석은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충격과 안타까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수는 잠든 아이처럼 소파에 기댄 채 옅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광숙은 동석에게 정수가 자신에게 전화했다는 사실과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오직 자신만 기억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동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광숙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자신과 광숙의 관계를 반대하고 증오했던 장모님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광숙만을 찾았다니. 그는 광숙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광숙 씨,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를 찾아주셔서.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광숙은 정수를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정수는 차를 마시며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흐릿했던 시야가 선명해지고 엉켜있던 기억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눈에 광숙의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광숙의 손을 잡았다. 마광숙 씨,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전과는 다른 또렷함과 함께 불안감이 느껴졌다.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사님.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제가 여사님을 모셔왔어요. 광숙의 말에 정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이 정신을 잃었던 상황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공원에서 길을 잃었던 일,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당황했던 절망감, 택시 안에서 느꼈던 공포, 휴대폰을 들고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던 막막함,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오직 마광숙이라는 이름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 가장 탐탁지 않게 여겼고 심지어 모욕적인 말까지 퍼부었던 그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여인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주었다는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깨달음이 밀려왔다. 정수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 어린 증오나 편견이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고마움과 함께 깊은 미안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광숙의 손을 꽉 잡았다. 마광숙 씨, 내가 당신에게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내 딸의 죽음 때문에 내 사위의 행복을 막으려 했고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까지 퍼부었습니다. 당신을 꽃뱀이라고까지 했죠. 당신 어머니께도 제가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지난 날의 자신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녀를 괴롭혔다. 광숙은 정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당황했다. 그녀는 정수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여사님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여사님 마음도 아팠을 테니까요. 돌아가신 따님에 대한 슬픔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광숙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정수는 더욱 서럽게 울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원망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광숙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정수는 광숙의 손을 잡은 채 자신의 치매 사실과 함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첫사랑을 만나고 싶어 서울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오직 광숙만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그였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유일한 사람은 마광숙 씨 당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광숙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아픔과 가장 간절한 소망을 털어놓았다. 정수는 동석을 불렀다. 동석은 장모님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수는 동석에게 말했다. 동석아, 내가 너에게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했다. 너의 행복을 막으려 했고 마광숙 씨에게도 너무 심한 말을 했다. 그녀는 동석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광숙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마광숙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내 어리석음이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광숙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현했다. 나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광숙은 정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정수에게 받았던 서운함과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정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여사님, 이제 괜찮아요. 저도 여사님 마음 다 이해해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동석은 장모님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다. 그는 광숙을 바라보았다. 광숙의 따뜻한 마음과 인내심이 결국 장모님의 다쳤던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에 그는 광숙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장모님의 치매 사실과 첫사랑의 이야기는 동석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그는 장모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첫사랑을 찾는 일을 돕기로 결심했다. 정수는 광숙에게 말했다. 마광숙 씨, 나는 당신에게 갚을 빚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광숙의 손을 잡고 자신의 머리를 숙였다. 광숙은 정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여사님, 이제 다 잊으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여사님께서 괜찮아지시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정수는 광숙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광숙에게 말했다. 광숙 씨, 동석이를 잘 부탁합니다. 당신이라면 동석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광숙의 손을 잡고 자신의 딸에게 하듯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광숙과 동석은 정수의 변화된 모습에 안도했다. 특히 광숙은 자신을 향한 정수의 오해와 편견이 풀린 것에 큰 위안을 얻었다. 정수의 치매 사실과 첫사랑의 이야기는 두 사람에게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정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